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있어야 할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일반적인 기능은 비회원 사용자가 접속하는 공식 웹사이트, 투자자로서 사용자가 있는 투자자 대시보드, 그리고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차입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백오피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기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공식 웹사이트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요소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소개 페이지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현재 귀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게시된 프로젝트가 표시됩니다. 투자자를 위한 정보로 투자 조건, 서비스 패키지 및 연락처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투자하기를 클릭하거나 투자자 대시보드로 이동하면 인증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며 여기서 등록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한 디자인이 선택되었습니다. 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완전히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적 구성은 고객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프로모션 사이트와 투자자 대시보드는 항상 개별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투자자 대시보드를 별도의 서브 도메인으로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웹사이트가 크라운펀딩.com이라면 투자자 대시보드를 my 크라운펀딩.com 또는 어카운트 크라운펀딩.com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투자자 대시보드를 개발할 경우 새로운 버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만약 두 가지 테스트 모두 새로운 버전이 더 좋다고 보여준다면 기본 주소를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VIP 고객을 위해 다른 웹사이트 주소와 그에 맞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능을 서로 섞지 않고 마치 다른 상자처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로모션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집 주소인 크라운펀딩.com에서는 하나의 공식 웹사이트가 표시되지만 파트너 크라운펀딩.com과 같은 다른 주소에서는 다른 정보가 제공되며 보다 전문화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 대시보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등록에서 시작됩니다. 즉, 사용자가 등록을 하고 나면 플랫폼에 있는 프로젝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로 이를 닫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자는 정보를 제공한 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메뉴에서 투자하기를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게시된 프로젝트를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지표를 확인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주요 정보가 담긴 간략한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또한 AZAM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며 이는 더 많을 수 있고 추가적인 파일이나 자료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더 많은 정보와 더 복잡한 디자인이 사용됩니다.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플랫폼이 고객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가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신원 확인 인디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신원 확인 섹션은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단계이며 단계의 수와 입력되는 정보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개인을 위한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단계별로 변경되는 필드 세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그것을 업로드합니다. 모든 필드는 백오피스로 전송되며 그곳에서 귀하의 직원들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만약 그에게 돈이 없다면 그는 자동으로 다른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귀하의 직원들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급 2에서 사용자가 잔액을 충전할 수 있는 조건이 삽입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상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은 네논웨이에 맞춰 준비되었으며 유럽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스트라이프, 바이스, 그리고 오픈뱅킹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준비된 통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할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올 때 돈이 들어오고 그는 명세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좌 명세서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더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 프로젝트에서 투자하기를 클릭합니다. 경고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계정이 비자격 투자자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럽 법률의 특성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위험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자신이 투자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잔액 충전 및 투자 과정 외에도 항상 보류 중인 자금 머니 온 홀드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은 사용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이 실제로는 아직 투자되지 않았지만 투자 신청이 제출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마음을 바꿔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취소, 캔슬 버튼이 생기고 그 버튼을 눌러 투자를 취소해요. 더욱이 이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법률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 이 모임 경우에도 예를 들어 유럽 규정에 따라 비자격 투자자는 4일 이내에 자신의 투자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법률에 따라 적절히 그에게 적절히 반환해야 합니다. 내 투자, 마이 인베스트먼트 섹션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모든 투자 기간, 다음 지급일 및 포트폴리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지연이 발생하면 그는 어떤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 벌금, 부과 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라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돈이 지정된 용도로 전달되었다고 표시됩니다. 이것이 투자 불확실성에 관한 것이라면 자금이 어떤 도구에 투자되었는지와 수익률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 내 문서 마이 다큐먼트에서는 사용자와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모든 신청, 모든 투자 취소, 모든 지급이 그곳에 표시됩니다. 모든 법적 정보는 이 섹션에 있습니다. 출금,
위드드로 섹션에서 돈을 인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잔액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이든 단순히 투자하여 잔액에 추가한 돈이든 이를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시 인출하고 싶다면 바로 그곳에서 돈을 인출 요청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원하는 IBA를 입력하고 현재 충분한 금액이 얼마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그 계좌로 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출금에는 모든 자금 인출 내역 언제 어떤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보통 즉시 사라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상태가 예상됩니다. 그런 다음 플랫폼은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하고 상태가 변경됩니다. 계정에서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 보고서 섹션에서는 투자로부터의 모든 수익, 벌금 및 지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금액은 어떤 식으로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 섹션에서 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투자자 상태, 특별한 섹션. 이 섹션은 사용자가 투자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며 사용자가 자격을 갖춘 투자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전문 투자자에게는 경고가 매우 많이 표시되고 그들이 도박꾼처럼 너무 몰입하여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낮은 한도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요구됩니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사용자가 비자격 투자자인지, 자격을 갖춘 투자자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 적절하고 상세한 설문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선택한 필드에 따라 관련된 문서 및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또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준수, 컴플라이언스 섹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몇 센트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어떤 점이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이러한 양식이 웹사이트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언어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가령 기아의 웹사이트가 영어로 제공되고 기아가 프랑스의 법률에 따라 작업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프랑스어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기아의 사이트가 영어로만 제공되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 초대 섹션이 자주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당 투자자가 추천 링크를 얻고 친구들을 귀하의 플랫폼으로 초대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매우 편리하며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청중을 가진 블로거와 협력할 때 이것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보상을 점직하고 성실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섹션에서는 자신의 아바타를 업로드하고 이메일을 변경하며 이중 인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프로그램의 식별자 AUC 팩터 식별이 있으며 SMS를 통한 식별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며 기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가장 복잡한 섹션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객의 공개 웹사이트, 투자자 대시보드. 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는 백오피스 개발입니다.
CROWN 플랫폼의 백오피스는 귀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접근 권한에 따라 플랫폼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접근 역할은 일반적으로 관리 섹션에서 설정되며 여기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정 권한으로 채워진 새로운 역할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역할에 필요한 기능과 해당 직원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결정됩니다. 한 직원은 여러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휴가를 가면 그의 역할은 다른 동료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 동료는 해당 직원이 부재 중일 때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직원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이 역할은 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귀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섹션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프로젝트를 편집하고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드는 각 플랫폼에 맞게 개별적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이 섹션에서는 지불 일정을 생성하고 기존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섹션은 다양한 언어로 프로젝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프로젝트의 이름, 설명 및 기타 데이터는 귀하의 플랫폼이 운영되는 필요한 언어로 번역됩니다. 귀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섹션은 이메일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투자자는 투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항상 특히나 또한 귀하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 작성됩니다. 다음 섹션은 귀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고객 지원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 정보가 멜크스와 같이 편집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더욱이 많은 문서가 고객 지원을 위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데이터로, 예를 들어 여권이나 고객에게 전화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추가 문서들입니다. GDPI 섹션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 국가에서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섹션입니다. 이 섹션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섹션에서는 플랫폼에서 모든 사용자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EU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출자이거나 투자자라면 이 섹션을 통해 해당 정보를 찾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데이터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섹션은 한편으로는 이를 원격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우리에게 투자했거나 돈을 빌렸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유지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섹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투자 섹션에서는 모든 분결된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플랫폼에서 이미 실현된 투자자의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될 때 투자 섹션으로 이동하며 모든 투자, 그 상태, 연체가 있는 경우 귀하의 규칙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섹션에서는 모든 잔액 충전 및 투자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와는 달리 여기서는 사용자가 투자에 대해 실제로 하는 지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급금은 사용자가 고객 계정의 잔액에서 인출하는 돈입니다. 이자 수익은 고객이 귀하의 플랫폼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명확하고 자세하고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인즈는 지연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섹션은 숨겨집니다. 리퍼럴 수익금은 귀하의 플랫폼 사용자에게 리퍼럴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리퍼럴 수익입니다. 문서 섹션에는 여러 하위 섹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문서 템플릿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새로운 템플릿을 업로드하고 프로그래머에게 문의할 필요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대출 계약서나 투자 신청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문서 템플릿은 예를 들어 12월 31일 하루가 끝날 때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문서 템플릿을 기반으로 생성된 문서들은 문서 섹션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귀하의 플랫폼이 고객, 투자자, 대출자와 체결한 모든 문서와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템플릿 섹션도 있습니다. 알림은 SMS, 푸시 알림 또는 이메일로 전송될 수 있는 통지입니다. 이 모든 이메일이나 SMS는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 데이터가 삽입될 태그를 넣고 문서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모든 알림과 통지사항은 알림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고객 불만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히스토리 데이터 섹션에서는 플랫폼의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투자자 또는 대출자 정보, 누가 언제 변경했는지, 어떤 데이터가 업로드 되었는지, 어떤 IP 주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내용입니다. 이 정보는 귀하가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대응하거나 사건을 분석하고 플랫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어떤 변경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이페이 섹션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결됩니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돈의 표시, 기록 및 회계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돈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입금되고 또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출금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거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여러 개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통합은 케이스입니다. 직원들이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이 작업을 자동화하고 사용자의 문서, 상태, 거주 주소, 제공된 여건이 분실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법인인 경우 회사의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어 뱅킹 시스템 역할을 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SMS 서비스 제공업체, 이메일 제공업체 및 직원의 업무와 생활을 자동화하고 간소화하는 기타 추가 서비스와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투자자들은 더 빠른 작업 속도에 만족할 것입니다. 질 좋은 기술은 모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입니다.